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단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매우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나왔죠. 물가는 피크 아웃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소비자 물가를. 지금 인플레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제 1년 전과 달라진 점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깔로. 예. 보면 안 오른 게 없죠. 가장 많이 오른 게 연료 쪽이죠. 예. 그리고 항공사 운임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플레는 쉽게 잦아드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아마도 오늘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S&P 500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마련했고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쏠리겠어요? 당연히 FOMC 미팅, 파월 연설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되겠죠. 지금 6월달, 7월달은 0.5%를 올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7월달에 0.75%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마도 시장은 매우 충격을 받고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패드워치에서 보면 0.5%를 올린다라는 확률은 75%예요. 지금 현재는 1%죠. 예. 근데 이거를 1.5%까지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75bp 올린다라는 확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이거를 investing.com에서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investing.com에서 보시면 지금 6월 달에는 지금 0.5%를 올릴 확률이 70% 넘죠. 하지만 지금 7월 달부터는 얘가 달라지고 있죠. 지금 75bp를 올려야 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만큼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일단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면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긴축하게 되면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계속 더 높게 준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돈이 더 들어와서 달러의 수요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달러의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강달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환율을 볼게요. 엔화를 보면 엔화는 더욱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 볼게요. 일단 일본은 물가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선순환 구조를 예상을 했겠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주식, 일본의 주식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 지금 일본은 금리가 낮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높죠. 이게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식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더욱이 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물가는 더 잡을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로도 보면 유로도 오히려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서 보면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예. 왜 그러냐면 유로가 지금 인플레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성장을 짓누를 수 있고 그러면 유럽의 시장도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금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강달러가 되다 보면 1온스의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같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2년물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10년물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도 보면 회사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소리는 회사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 말뜻은 회사채가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지금 디플레이션 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긴축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럼 달러의 부채가 많았던 이머징 나라들은 오히려 안 좋겠죠. 그리고 수입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면 수입 물가가. 하지만 수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출이 위축이 되면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부채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인플레 수치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플레 수치를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쉽게 잦아드는 거는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디케이터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베어마켓에 대한 인디케이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뭐가 기반이 된 거냐면, 실업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일드 커브, 인플레이션 수치, 그 다음에 P 레이쇼, 이런 수치를 더한 건데요. 만약에 이 수치가 0.72 이상이면 항상 약세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때는 금융위기였고요. 이때는 닷컴 버블, 이때는 이제 석유 파동 때,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면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0.75 이상이기 때문에 약세장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크로 인덱스는 뭐냐면요. 매크로 인덱스를 보여드릴게요. 보면 뉴홈 세일즈, 신규 주택 판매고, 그 다음에 건물 허가, 그리고 지금 대형 트럭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일드 커브, 그리고 뭐 제조업 PMI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지금 매크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차트로 보여드리자면, 이 인디케이터는 보통 0.7 이상이면 주식과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0.7 이하면 주식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자료입니다. 현재로서는 0.7 이하고요. 이럴 때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인디케이터 두 개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 값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쉽게 잡아져 왔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 수치가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잡힐 거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인사이더들은 파는 거를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죠. 또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인사이더들은 나스닥도 팔고 있는 거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LK도 마찬가지죠. XLK는 기술주 ETF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예요. 결국에 지금 주시장이 붕괴가 된 것도 물가 때문이잖아요. 이 물가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내려왔고 결국에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뭐 원유 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완화, 관세 인하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물가가 잡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